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간밤 연준의 12월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실망감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상의 폭이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면서 1월 실망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에 대한 영향에선 자유롭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한 뒤에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2,600선 무너졌고요. 2,590선까지도 내어주는 움직임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0.6%가량 밀리면서 86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거세게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지만요. 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중소형 개별주 딴에는 외국인의 물량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만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6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토해내면서 시장의 하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째 그리고 기관이 3거래일째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출회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시현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1,5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800억 원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점점 유동치고 있는 중동의 정세로 인해서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강하게 시세를 내뿜고 있는 건데요.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서 의문의 폭발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인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188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 사태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이 대응을 예고하면서 가자 지구의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리비아의 최대 유전이 시위대의 영향으로 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다 3% 이상의 상승력을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결국에는 상한가 터치하면서 10,000원 돌파했고요. 한국석유도 24% 두 자릿대 강세가 전반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해 리스크도 쉽사리 지금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홍해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해운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멘 친 이란 반군인 후티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프랑스 해운사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2위 덴마크 해운사인 머스크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홍해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홍해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사용한다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해운주의 수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SX 그린로직스도 9%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인데요.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ETF의 승인 기대를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만약에 승인이 거절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0%가량 급락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가 넘는 낙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아나운서님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방송하고 나서 네. 이번 목요일에 방송하게 됐어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방송하는 느낌입니다. 일주일만 맞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일주일만- 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만 방송이 없어요. 네. 희한하게. 참나. 언젠가는 반드시 톡식을 해야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일단 그동안 살림살이 좀 넉넉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어제하고 오늘 주식시장이 조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뭐하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미 증시가 수도꼭지가 이제 좀 있으면 풀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FOMC가 의회용 12월 달 의회용을 금리 인상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없을 수가 있다. 이거는 늘 똑같은 패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무책임하게 금리 인하가 되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바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증시는 다시 고점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이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건강한 조정도 필요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없이는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지금 시장이 막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소맥처럼 취한 것 마냥 뭐 현금을 계속 쓰는 것보다 시장이 조정될 때 3, 4일 동안 어느 정도 기다리세요. 오늘 하고 어제 빠졌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직 이른감이 있고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미 증시는 이틀 정도 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미 증시가 그동안 고점에 올라가도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갔죠. 근데 국내 증시는 우량주만 올라갔어. 중소형주 쪽으로는 올라가지가 않고요. 그걸 그동안 디커플링이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현상 한번 보세요. 어제 미증시가 그렇게 고점에 의해서 차익이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 쪽에서는 거의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 5%에서 10% 이상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 우량주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갔던 게 우량주 쪽이 이탈이 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너무 낙폭이 됐어 하면서 이제 다시 주식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현금 어느 정도 아끼세요. 아껴서 다른 걸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별 종목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빠지면 그 아낀 현금으로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서 편단가를 해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탈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속에서 관망하에 시장이 다시 관망 자금들이 몰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뭐 방송 보니까 뭐 정치 테마주, 뭐 인물 테마주, 뭐 저출산 테마주 막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시장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그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종목을 사가지고 뭐 아니면 현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투자를 약간 좀 대기하시고 시장이 관망 자금이 몰려올 때 그때 투자하시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당분간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좋다, 관망의 장세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주식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노란톡 입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주가 그동안 힘을 내줬었는데 많이 밀리고 있고 2차 전지 시총 상위주들은 그래도 강하네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NNF입니다. 네. NNF고요.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네. 저번 주에 제가 뭐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23년도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올려준 거고, 그리고 24년도에 나올 기사들이 좀 아껴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 기자분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AI 주종에서도 조정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상승하는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환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좋아하겠습니까? 반도체 좋아하겠습니까? 반도체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만큼 환차익을 통해 가지고 수익 구조를 쉽게 날름 먹을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뿐, 추가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해도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8만, 9만, 10만 이렇게 보인다 하고, 또 어제 같은 날 3% 빠지니까 또 8만 전자 무리인가, 9만 전자 무리인가, 계속 이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농락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환율에 따라 가지고 중시를 보시고, 엔비디아 주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고 AI 주가 조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A 반도체 주가 상승할 거니까 그때를 노리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근에 국내 증시가 그나마 지수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바이오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 노안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노안톡방에 있으신 분들한테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이오주는 절대 손 안 댑니다.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바이오주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 바이오 만드는 사람도 있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사업했다가 갑자기 바이오로 편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 헨리 스미스 못 봐주셨어요, 여러분들? 헨리 스미스 어제 임상 하한가 돼가지고, 임상 10회 돼가지고 어제 하한가 되고 오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신약 개발을 아주 좋은 걸 모멘텀을 발생시켰다고 해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이 상승한 겁니까? 아니죠.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기업들을 합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그냥 상승한 것뿐이지, 이 바이오주에 의미を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 저출산 테마주, 정책주 이은 것보다는 그런 거 투자할 바에는 지금 현재 제가 2달 동안 밀고 있는 NNF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앞으로 상승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NNF도 잠시 후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에 대해, 종목에 대해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방송 화면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클릭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스캔 잘 안 되셔서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이죠. 레드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레드 전문가가 특별하게 관심 있게 보는 섹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더 괜찮다. 우리 시장 단기적이겠지만 조정이 더 나올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솔직히 그동안 반도체 있잖아요. 네. 방금 전에 반도체 주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갑자기 삼성전자가 8만 원 넘으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만 보고 있어요. 네. AI 주가 올라가고 그리고 AI 주하고 반도체 주가 갑자기 떨어지면 그 사람들 뭐하고 하겠습니까? 아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인하가 되니까 반도체하고 AI 주 올라갈 겁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뭐 언제는 금리 인하가 뭐 반도체를 올려가지고 뭐 그렇게 뭐 반도체가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탄산 리튬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놈의 탄산 리튬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한 방송 7번, 8번 동안. 아, 그리고 나서 12월 달부터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NNF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정부에서 공매도 잔여 물량에 대해서 제도로 발표를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교과서 형식을 공부해가지고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차 전지가 올라갔나?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나? 그게 아니잖아. 공매도 활용을 우리가 제대로 할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한테 준 게 공매도 제한. 이거를 저는 활용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제일 낮은 NNF를 2달 동안 방송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 사실 이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그룹이 알짜배기 그룹이긴 해요. 하지만은 수직 계열화가 너무 돼 있다 보니까 시장에 돈들이 안 들어올 때는 이 그룹주들이 힘을 못 쓰죠. 힘은 못 쓰고 공식 기사 내용이 없이도 NNF 올라가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은 개인 투자자들이 솔직히 올렸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NNF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을까? 아니에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올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 제한 있죠. 그 공매도를 우리는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이 주가가 얼만큼 더 많이 상승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20만 원이네. 20만 원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22만 원 갈 수도 있고 24만 원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노안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금리가 인하된다는 그 가능성으로 오르기에는 지금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 방향성 좀 어떻게 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지금 먼저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네. 먼저 일단 공표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공표요? 자, 이 방송 모든 분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전지 저보다 더 자신이 있으면은 앞으로 방송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근데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상승하고 나서 2차 전지 종목 사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첫 포문은 제가 열었고 지금부터도 더더욱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상승하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방송하지 마세요. 제가 첫 포문을 열었으면서 제가 이 먹을거리 남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제가 경고 하나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반도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올라간 것만 생각하죠. 그 안에서도 반대적으로 2차 전지 중에서도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조용히 올라간 게 제가 그동안 갖고 왔던 NNF고 그리고 이 NNF가 올라가면은 리튬 관련주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 과정을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 NNF에 대해서 목표가를 이 노안톡방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2차 전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추가적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얘들가 힘들게 준비한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증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 강아지 사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강아지 사진 갖고 온 겁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들끼리 아주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뜻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조정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 예치금만 해도 예탁금만 해도 계속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이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칠 가능성이 있고 조정 없이 계속 상승만 봐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도둑 신부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주가가 맨날 상승합니까? 안 그래요? 내 입맛대로 주식할 거면은 입맛대로 하면은 무조건 주식은 성공할 수밖에 없지. 근데 조정이 하는 것도 있어야 주가가 고점이 되고 있는 고점으로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피 2600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가 되면서 여기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저출산 테마주, 품저주 다 올라가죠. 그 종목들 이제까지 추천했던 분들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시장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돈을 지켜줘야지 정치 테마주 올라간다고 해서 그 종목을 함부로 본인 돈 아니하고 해서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지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안에서도 활용성이 제일 좋은 종목. 그 종목은 저는 한 가지만 계속 한 놈만 팼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도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반도체 지수 전체적인 기술주들이 어제 하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설명 하나 있죠. 아유, 테슬라 없어도 NLF 올라가요. 테슬라 없어도 2차 전지 올라가요. 왜 그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테슬라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다 상승했습니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말씀드렸잖아. 2차 전지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올린 게 아니고 지금 TV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렸으니까 이제 와서 외국인들, 기관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호재가 있고 그 호재성에 따라 가지고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저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이 바로 뭐다?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NNF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NNF 지금 현재 20만 원 넘었어요. 20만 원 넘었어요. 14만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넘은 상황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송아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동안 이 백소 송아지 하는 게 송아지는 원래 황색이잖아요. 근데 이 황색들이 그동안 에코플하고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황소가 더 업그레이드돼서 흰색 백소라고 얘기해야 하나? 백소가 이제 NNF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4번, 5번 낙차가를 제가 오늘 받으러 왔어요. 낙차가를. 이 부분은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이 NNF에 대해서 추가적인 목표가가 노안톡방에서 공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뭐 입장 안 해도 되고요. 네, 오늘 LNF의 목표 가격 지속적인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LNF 모멘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 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LNF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2차 전지, 제가 근데 그 중국 비아디가 네, 테슬라를 이겼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콧방귀 꼈어요. 사실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판매한 건 비아디죠. 근데 아나운서님, 내가 아나운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나운서님 나중에 전기차 사면은 솔직히 돈을 더 주더라도 안전한 테슬라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비아디를 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사야 됩니까? 네. 가격을 따지면 비아디를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건전지 8,000개에 아나운서님 목숨은 걸 이유는 없을 거야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보험도 들어가지만 이 NFP가 보증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자동차 보험료는 옵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옵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주더라도 더 비싼 테슬라가 낫겠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판매 매출 비중이 80%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증금은 50%나 지원해 주는데 당연히 중국이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아디를 살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한국에서도 테슬라보다 현대가 만약에 이 전기차를 보조금을 국가에서 50% 지원해주면은 나도 현대차 사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현대차나 벤츠차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CAT에 이 NFP,
NFP에 대해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가격은 싼데 품질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장면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뿅!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겼다. 이겨가지고 전 세계 차 1위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콧방귀에 껴야 돼.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53만 대입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48만 대예요. 그러면 5만 대 차이거든요. 5만 대 차이고 테슬라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 내에서 판매 매출 비중이 80%가 나왔어요. 80%가. 그리고 비아디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고요. 왜 울고 있겠어요? 전 세계 쪽으로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가지고 전 세계가 미국 편이니까 비아디가 아무리 전기차가 많이 팔아도 공장은 못 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울고 있어요, 비아디는. 근데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가팩토리, 전 세계 기가팩토리를 투자를 하려고 진행 중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가 모델도 나온다는 거지. 저가 모델가 나오면은 이게 판매량이 확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엊그제 미국 낙스닥 기술주들이 다 떠줘도 테슬라는 포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뭐 언론 보면은 2차 전지에 테슬라가 쳤다. 테슬라가 어떡하나? 일론 머스크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주가에 따라가지고 매번 그렇게 쓰는 분들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신념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 다음 장면 통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아디가 53만 대고 테슬라가 48만 대예요. 압도적인 1위면은 20만 대, 30만 대 차이가 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더더욱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충전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충전, 그 전기차 충전소 하는 게 계속 영국에도 계속 깔고 한국에서 계속 깔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계속 깔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생산량도 더 급증이 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충전소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뭘 사겠습니까?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하면은 비아디를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까지 한번 보세요. 비아디 전기자동차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아나운서님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사실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못 봤잖아요. 근데 언론 말만 믿고 그렇게 투자해?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현실을. 제일 중요한 거는 비아디 저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제가 이해배도 김포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서울, 충남, 수원도 다 돌아다녀 보거든요. 거기 보면 비아디 자동차 한 대도 안 보여요. 중국 자체 내에서 판매가 된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됐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자국 내에서 이번 연도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 입장에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국 내의 기업들을 올려줘야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분쟁만 있는 게 아니 중국에 의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발판을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왜? 미국은 내수 시장이 강한 시장이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가지고 전 세계가 중국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을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너한톡방에 입장하시던지 마시던지 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내는 내용에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저희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 하니까요. 갑자기 궁금한 게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그 대상 같은 게 좀 축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대선
대선을 앞두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2차 전지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대선까지는 10달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쵸? 네. 10달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가서 제가 반도체 미국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네.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거 그냥 가만히 두고 계세요. 몇 년 후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단기간에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량주로 1년, 2년, 3년 동안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3달, 4달 동안 갖고 있는 기간은 낮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네. 이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거지. 어.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네. 솔직히 에코프로 비해 포스코 그룹 얘네들은 솔직히 리튬하고 원자재들끼리 같이 겹쳐져 있거든요. 네.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근데 같이 겹쳐져 있는데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어. 네. 사업이 자동차 하나에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응급제, 양극재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중국하고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네.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를 못 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준비할 때 사실 에코프로 제가 2차 전지가 상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올라가겠네,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가겠네, LG 화학 올라가겠네. 물론 나중에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왜 먼저 발판을 깔았다고 생각합니까? 저 아직 발톱도 내미지 않았거든요. 저의 발톱은 NNF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미리 여러분들한테 발판을 깔아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주가 에스코넬, 소스, 첨단소재, DI 소재, SKI 테크놀로지, 엠플러스. 저는 솔직히 아는 사람 저기 보시면은 SKI 테크놀로지 있죠. 네. NNF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해요. 오. 왜냐하면은 SKI 테크놀로지는 에코프하고 포스코 그룹에 비해서 공장을 많이 세우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응급제 쪽으로 국산화를 시키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NF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상승할 거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약간 좀 0.35는 올라가거든요. 0.35는 올라갔는데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SKI 테크놀로지가 추가적으로 추후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NNF 끝나면은 저 또 SKI 테크놀로지 한 달, 2달 방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종목 하나만 잡고 한 놈만 패고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뭐 여기저기 와 이 종목 올라간다, 저 종목 올라간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사지 마. 그냥 한 종목에 비중 크게 들어가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아나로그 현시고 14만 원까지 지금 20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게 사지 마세요. 이 아나로그 현식으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들. NNF하고 세오니스는 교환하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NNF하고 세오니스가 올라가면은 세오니스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방송이고 솔직한 방송입니다. 우리 노안톡방에 다 자료가 남아 있어요. 12일 종가 대비해서 약 67%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각자 다 틀려요. 제일 크게 수익을 보신 분, 상승을 하고 계신 분은 60% 이상인 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30~40% 정도 수익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NNF가 떨어져도 우리는 콧방귀만 꼈어요. 왜? 지금 또 어제 납폭한 만큼 올라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맹신하는 에코프로보다 더 올라가잖아. 안 그래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이 장면도 탄산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리튬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전 이걸로 공개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산리튬은 106 위안이에요. 아직 기사 안 떴습니다. 그래, 이제 기사 뜨지 말라고 해요. 나도 이제 포기했어요, 기자분들한테. 하지만 한국광물자원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은 한 3~4일 정도 있다가 반영이 될 겁니다. 3~4일 정도 있다가 하이드론 리튬, 미에나노텍, 수산한 리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양극재에 필요한 거는 전고체고 전고체에 필요한 게 수산한 리튬이고, 그 수산한 리튬을 만들면 탄산 리튬이겠죠.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가공할 수 있는 회사가 희한하게 NNF밖에 없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자, 여러분들 일단 코스피 이전 산정도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통상 45일 영업 후 45일 영업 후 공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지금 포스코데이스는 코스피로 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질질 아주 물량이 아주 다 터지고 있어요. 그 전에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미 공시가 안 떴더라도 기대감에 반영이 된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제 마지막 시나리오는 뭐라고 했죠? 쇼커버닝. 쇼커버닝입니다. 정부에서 공매도 제한을 줬으면 우리 이거 제대로 활용해야지. 활용하고 공매도 제한을 여기에 따라서 호재가 있는 종목을 제대로 활용하고 공매도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거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이 공매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제가 시청자분들,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 미리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제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 더 밀고 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보다 제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음 주에 배 아프고 싶지 않으시면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은 12일부터 지금 현재 5%밖에 상승 안 됐어요. 제가 에코프로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 나오네. 5%밖에 상승 안 됐어요. 근데 옆에 화면 N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NF 12일 이후에 51%나 상승했어요. 52%나. 정확하게 우리 주식빈리그 10월 24일 첫 방송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저는 NNF만 계속 방송했어요. 그러고 나서 53%나 상승했네? 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에코프로가 이게 뭐 공매도 세력들이 이탈이 되고 개미들이 다 빼고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에코프로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공매도가 잔여 물량이 1위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공매도 제한을 시켰잖아요. 근데 만약에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요, 기관이 눈치채고 수급을 넣어주고 이 외국인들이 쇼커버닝으로 인해가지고 올라갈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관들도 사지도 않고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NNF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했죠. NNF, 에코프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이 올린 겁니까? 그래, 물론 중간에 외국인들이 쇼커버닝으로 올린 게 있었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린 거잖아. 근데 NNF는 여러분들이 올린 게 아니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올려준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인지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얘들가 공매도 쇼커버닝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그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이것도 자세히 오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오세요. 돈 벌어야 하는데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다리 꼬고 보지 마세요. 가까이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잘 보세요. 공매도 3위, 공매도 2위 어제 날짜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는 공매도 순위가 1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NNF예요. 자, 여기서 모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비중,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공매도 3위인 NNF부터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5.08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제일 큰 거부터 순위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8이고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공매도 잔고가 184만 주예요. 184만 주면은 어제 제가 계산했을 때는 NNF 공매도가 1조 원 이상 있다는 거야. 맨 처음에 NNF가 15만 원일 때 이 공매도 잔고가 247만 주였어요. 그러면 공매도 잔여 물량이 상환 물량이 계속 빠진다는 거지.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 산 거를 계속 쇼커버닝으로 상환해야 하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샀던 거예요. 그래서 217만 주에서 184만 주가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 184만 주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올라간 겁니다. 기간이 다 사준 거고. 근데 반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공매도 비중이 1위이고 공매도 잔고가 148만 주인데 이거 좀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줄어들고 있지가 않아요. 왜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 중간에 에코프로 BM이 40조 원이나 수주를 했는데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줄어들지 않고 왜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NF는 이미 기대감을 다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 그리고 그걸 기관들이 알거든. 그리고 기관들이 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상황을 빠르게 조기하기 위해서 계속 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NF가 그동안 50% 이상 상승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남은 물량은 1조 원의 공매도 상황이에요.
1조 원의 공매도 상황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그 가운데서도 LNF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유,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문가님의 시각에서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장중에 변동성이 큰 만큼 이 변동성에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 하나가 뜨고요.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네. 매번 탄산 리튬 기사 뜰 거다. 언제 떠요? 아이고. 네. 이게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몸부터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왜 네. 기사가 안 뜨는지 참 제가 기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중국 광물자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따 노안톡방에서 오픈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탄산 리튬이 12월 초에 91위안이었어요. 네. 91위안이었는데 지금 110위안까지 올라갔거든요. 오. 근데 이 리튬에 대해서 기사를 한 번도 안 올리고 있어요. 네. 탄산 리튬이 상승하면 수산한 리튬 없이 양극재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NNF는 그동안 긁어 모았거든. 긁어 모았어요. 탄산 리튬은 긁어 모았는데 최저가에서 긁어 모았는데 이제 중국 광물자원에서 올라가니까 양극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면 이거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감정에서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긁어 모았잖아요. 그거 뭐하고 나서 지금 대신증권, 하나증권, 뭐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NNF는 28만 원 목표가를 수정을 해놨는데 맨 처음에 40만 원대였어요. 네. 근데 28만 원도 어디야? 우리는 14만 원부터 건너했는데 네. 안 그래요? 24만 원에 목표가 제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수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NF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수님. 네. 지금 NS 천수 안 시험만 볼 때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아이 이쁘다. 아이 이뻐요. 지금 NNF가 20만 원 넘고 있어요. 그리고 피디님 지금 NNF 현재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돌발 상황을 말씀드렸나? NNF 현재가. 더 올랐네요, 4%. 어제 낙폭에 의해서 오는 상승 중이죠.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에코프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코프로가 대장주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NNF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관이 올리고 있잖아요. 기관이 올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급하게 쇼커버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안 들어와도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NNF 안 사셔도 돼요.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주가는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올려줄 겁니다. 제가 요즘 이 NNF 방송하면서 주위에 정말 적들이 많아졌어요. 네가 무슨 배터리 아저씨여? 네가 무슨 제2차 전지의 무슨 아저씨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몇 년 후에 몇백만 원만 얘기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NNF만 얘기한 거예요. 저는 NNF 최종 목표가를 끝내면은 저는 떠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갈 겁니다. 안원수님, 네. NNF 우리 최종 목표가 달성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엔비디아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일단 카야도 뽑았으면 뭐라도 착착착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NNF가 또 추가적인 부분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그냥 낙차가로 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가끔 방송 끝에 차트 이 종목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낙차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 낙차가 상인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백소 누가 사가겠습니까? 아나운서님. 네. 이 백소 있잖아요. 네. 원래 송아지는 주황색이에요. 근데 주황색이요? 아, 네, 갈색이. 갈색이지.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송아지 많이 못 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무슨 색깔인지도 몰랐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백소입니다. 이 백소가 왜 백소냐? 미국에 있는 황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NNF로 황소를 정했습니다. 우리 그냥 AA 갈비살 먹는 것보다 우리 국내산 소갈비 먹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진상갈비요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화요구이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황소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NNF로
백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가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원 선생님 카톡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노안톡 좀 봐주세요. 네. 자,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가격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낙찰가입니다. 21만 원. 자, 21만 원이면 제일 빠르게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죠. 21만 원에 낙찰가 제시하신 분들 노안톡방에서 알려주세요. 지금 24만 원. 24만 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21만 원에는 흥미가 없다. 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럼 다음 두 번째 지금 근데 이성우님께서는 네. 6번을 얘기하셨거든요. 6번이요? 네, 5번까지밖에 없는데요. 이따 강퇴시켜야겠구나. 안 돼요. 네. 두 번째 낙찰가 보도록 할게요. 22만 원. 자, 뭐든지 제 엊그제 21만 원 7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21만 7천 원까지 올라갔고 제일 가까운 수군도 22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22만 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노안도방에서 22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21만 8천 원을 얘기할 겁니다. 이 중간에 보면 노안도방에서도 얌생이 같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22만 원이면 다른 사람들이 물량배기 전에 21만 9천 원에 난 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 낙찰가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22만 원 낙찰가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열띠게 올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네. 22만 원 한 분 계세요. 한 분이요? 네. 이분? 2번 한 분. 네. 그래요? 네. 그렇구만. 그럼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욕심은 엄청 지금 많아. 5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번이요? 그렇구만. 그러면 네. 3번 23만 원. 23만 원은 저희 어머니도 23만 원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요,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엄마 노안톡방에도 안 들어오고 나서는 뭘 그렇게 아들 하이패스 쓰려고 합니까? 그 노안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에이 나는 그냥 에코프로만 가련다. 에코프로 어떻게 됐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에코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NNF로 치면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마지막 낙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26만 원. 자, 26만 원 낙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원 선생님 지금 분위기 어때요? 26만 원이 지금 네. 거의 대부분 분들이 26만 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이 보세요. 노안방에 계신 분들 26만 원 하면은 저 또 방송을 1대1 방송에서 NNF 3달 4달 더 방송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주식 방송 NNF만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26만 원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전에 우리 노안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28만 원, 30만 원은 고점에 물린 사람들일 거야. 네. 그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니까 희망회를 얘기했을 거예요. 26만 원 꿈 깨세요. 26만 원 아닙니다. 못해도 24만 원에서 저는 23만 원에서 안전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가 있어요. 자, 이따 노안톡방에서 봬요. 네, 지금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LNF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 노란도 오픈 채팅방 시장에 대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레드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